자, 어머니 이게 앞에 게 정상이고 오른쪽 이 그림이 골다공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골다공증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치킨을 먹잖아요. 치킨을 먹는데 이렇게 살을 발라 먹으려 했는데 그냥 부러지는 뼈 있죠. 그게 골다공증이에요. 근데 어떤 뼈는 아무리 먹어도 뼈가 붙어 있고 튼튼한 거. 그거는 고밀도가 높고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의학적으로는 부러지기 쉬운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골다공증이 저희 어머니 아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골다공증 환자가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주로 남자들은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많이 배우긴 했는데요. 요즘은 남자분들도 거의 테스트를 하면 골다공증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어머니 아버님들 한국 분이라서 자료를 한국 사람 요즘은 한국이 워낙 선진국이라서 한국 자료를 제가 많이 수집해서 가져왔어요. 지금 보면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5배가 증가했어요. 왜 이렇게 증가하죠? 골다공증이 5배 증가했어요. 우리가 음식, 그렇죠. 오래 살아서 오래 살기 때문에 주요 원인 중에는 오래 살기 때문에 많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뭐 전문 용어로는 뭐 뼈가 부러져서 쉬운 상태의 질환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골다공증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골다공증의 요인이 모든 병은 또 똑같아요. 유전적이냐 환경적이냐 질병에 의한 거냐. 유전적인 거는 통뼈 있죠, 통뼈. 그건 유전적으로 좋은 뼈예요. 어머님들이 막 이렇게 보면서 엉덩이 보면서 애 잘 놓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면은 보통 이렇게 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고밀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뼈가 되게 얇고 뭐 허리가 얇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 그러냐면 백인들이나 황인종 우리 민족의 그 뼈가 얇은 분들이 골다공증의 위험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뭐 여성 호르몬이 있을 때 골다공증이 되게 좋고 폐경기 이후에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인 거 신체 활동을 했냐 안 했냐 식습관은 어떠냐 고밀도가 낮아지는 그런 나쁜 습관을 많이 하냐 이런 거가 환경적 요인이고요. 그리고 질병으로는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골다공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연령별 누가 잘 걸리냐, 식이요법에는 칼슘, 비타민 D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잘 걸리고 흡연을 하면 흡연은요 모든 영양소 흡연이랑 음주를 과하게 하면 영양소 흡수가 제대로 안 돼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리에 아니고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제대로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마티스 관절염은 그 주위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거를 2가지로 나눠요. 1차성,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 1차성은 우리가 이제 노화에 따라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자연적인 걸 말하는데 2차성에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약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게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 통증병원 가시고 까먹어서 여기 다니시고 저기 다니시고 막 이래서 스테로이드는 6개월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를 너무 과다 복용하면 고밀도가 떨어져요. 스테로이드는 정말 좋은 약인데 제때 잘 써야지 그걸 남용하면 다른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자 골다공증은 초기나 외관상으로는 구분하기 힘들다. 침묵의 병이라고 불린다.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는데 뭐 말기나 너무 심하면 뭐 4cm 정도 키가 갑자기 많이 줄었거나 뭐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2cm, 3cm 줄는데 나는 젊었을 때 비해서 한 4cm 줄었어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고밀도 검사를 꼭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너무 심하면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프진 않아요. 이 병은 부러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는 주로 관절염,
루마티스, 디스크 이런 것들이 통증을 많이 유발을 해요. 그리고 주로 골다공증에 인해서 부러지기 쉬운 부위를 제가 그림으로 만들어 놨어요. 손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고관절 있잖아. 되게 크고 중요한 부분이요. 이 부분이 부러지면 무려 1년 내 사망률이 10%에서 20%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암보다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주제를 고른 이유도 우리가 어머니 아버님의 꿈은 모두 활동 제대로 잘하고 집에서 편하게 주무시는 게 꿈이거든요. 그 꿈에 골다공증하고 이게 상관이 너무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부러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그리고 너무 슬픈 건 이렇게 이게 돌고 돌아요. 한번 부러진 사람이 5년 내에 또 부러질 가능성이 남들보다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되게 자세히 잘 치료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부러져가지고 못 돌아다니니까 우울하죠. 또 부러졌으니까 만점 통증이 생기죠. 그러면서 소외감이 생기고 거동이 불편해지고 또 부러졌으니까 운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다시 또 부러진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치료가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의 검사가 우리가 진단을 어떻게 하냐 항상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당뇨는 뭐 숫자가 얼마 이상 될 때 당뇨입니다. 혈압은 얼마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골다공증도 그렇게 덱사라는 엑스레이 숫자로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그 원인을 따질 때 호르몬이라든가 간 기능 뭐 다른 검사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호르몬 검사라든가 고밀도 검사 이외에도 할 수가 있다. 근데 정말 간단하게 진단은 이 넘버로 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 하면은 넘버가 뭐 이하여야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면 골다공증. 정상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올라고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고 너무 심합니다. 이러면 마이너스 저희 환자 중에 어떤 새로 오신 환자는 4.5가 있었어요. 4.5. 네, 그런 분들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골다공증이 그 넘버에 마이너스 2.5인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저희가 항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 한 명뿐이잖아요. 그래서 그 넘버를 참조하지만 몇 번 부러졌다. 이런 분들은 치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척추 골절이 있었다. 또는 여러 번 부러졌다. 위험률이 너무 높다. 또는 뭐 예측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골다공증 뭔지 알았죠? 그리고 골다공증은 언제 진단 넘버를 알았죠? 증상 알았죠? 그 다음은 치료예요, 치료. 너무 쉽죠? 네. 자, 치료. 치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가 뼈에서 자꾸 빠져나가요. 그거를 억제하냐 아니면 거기 그 뼈에서 생성을 하게 하냐. 요 두 가지 종류의 현재 치료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치료제 중에 이제 빠져나가는 걸 막는 거를 골흡수 억제제라고 해요. 그 골흡수 억제제로 여기 보면 종류가 4가지가 안에 있는 거고요. 약이. 그 다음에 골 형성 촉진제로 부갑선 호르몬 제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골다공증이라고 나는 환자에게는 반드시 칼슘하고 비타민 D를 드립니다. 자, 그 약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거는 개인마다 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분 에스트로겐이 이제 양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갑자기 너무 심하게 생기는 사람은 그와 비슷한 조절제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로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이게 또 장단점이 있어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 증상 이런 게 다 틀려서 그래서 개인별로 이거를 상담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약 드시는 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비타민 D 과용량도 그렇고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 있어요. 네, 있죠? 네. 예. 그게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약을 먹을 때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해주죠. 어머니, 이거는 빈속에 드시고요. 물을 가득히 드시고요. 먹고 나서는 꼭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그 약 있죠? 그게 가장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그게 비스포스포네이트고. 근데 이 약은 편하고 싸고 좋은데 부작용으로 이렇게 막 속이 거부룩하다든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 약은 이런 게 부작용이라서 이런 것을 저희한테 호소를 하시면 저희가 약을 바꿔드려요. 그 약을 바꿔주는 게 비슷하지만 주사약이 있어요. 이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거는 식도 위가 안 좋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약이 있고 또 뭐 코로 뿌리고 이런 약들도 있는데 이건 너무 비싸고 다른 약제에 비해서 조금 효과가 약한데 근데 일시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뭐 갑자기 저희 환자를 봤는데 마이너스 4.5다 이러신 분은 이렇게 특별 약을 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라든가 주사를 6개월에 한 번 넣는 게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쓰는 약이고요. 예, 그 다음으로 너무 심각하고 이런 사람들 약이 한 10,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는. 예, 미국에서는 한 10,000불 정도 해요. 한국에서는 몇백만 원 하고요. 아, 그리고 참고로 그 골다공증 검사는 보험이 2년에 한 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약학에서는 양이 얼마 있냐, 흡수가 얼마 있냐, 빠져나가냐, 약학에서는 그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개인마다 틀려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를 똑같이 해도 2년 뒤에 어떤 분은 정상으로 오기로 하고 어떤 분은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년마다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그게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안 했는지 저희는 보면 몰라요. 이건 증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고밀도 검사를 해서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년마다 꼭 그걸 하기를 원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1년마다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꼭 다시 2년마다 체크해서 내가 치료가 잘 되고 있냐 안 있냐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칼슘과 비타민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밀도가 마이너스 2.5예요. 그럼 그거 좋아지려면은 골다공증 치료제를 해야 돼요. 근데 칼슘과 비타민 D는 늦춰주는 속도를 낮춰주는 약들이에요. 근본적으로. 칼슘이 부족해갖고 아까 뼈가 송송송송 이렇게 됐잖아요. 그 속도를 낮춰주는 약들을 칼슘과 비타민 D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그 고밀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높여줘야 되는 거. 그거는 효과가 한 연 20%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을 때 뼈든지 뭐든지 맨날 피 뽑을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마다 어차피 피가 죽고 살아요. 이 뼈도 그 정형외과 말씀으로는 10년마다 다 갈린대요. 이 안이. 그래서 잘 우리가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는 별도의 넘버를 좋게 하는 치료제고 우리가 골다공증 자체의 그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서 꼭 중요한 영양제가 칼슘과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뭐 햇볕에도 많다고 하고 음식에도 많아요. 근데 비타민 D 우리 뉴욕은 햇빛이 별로 안 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햇빛을 어머니 아버님도 한국 사람들은 다 모자 막 이렇게 막 감싸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햇빛 흡수가 잘 안 돼요. 원래는 반팔 반바지 11시에서 2시 그 사이에 햇빛이 제일 강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에 뭐 한 30분, 1시간씩 그리고 여기가 여름이 짧잖아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비타민 D 검사를 피 검사를 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낮아요. 보통 한 30 정도가 정상인데 이런 거 안 드시고 뭐 전혀 관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 20 나오고 있고 뭐 비타민 D는 비타민 A, B, C, D, E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D가 이제 네 번째로 찾은 거예요. 근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이 계속 찾아지고 있어요. 칼슘 흡수하는 역할도 하고
코로나 들 걸리게도 하고 나쁜 질병에 등 걸리게도 하고 암이라든가 이런 거를 막는다고 그래서 중요성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피검사 하셔가지고 정상 수치에 제가 됐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그 용량도 되게 다양해요. 2천에서 5만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골다공증은 고밀도가 낮아도 안 부러지면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넘어지는 거, 낙상은 어떻게 예방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낙상 예방은 1번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이제 안 쓰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요즘 밭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차량이 막 데이케어에서 차량도 오시고 여기도 모셔다 드리고 저기도 모셔다 드리고 그래가지고 너무 안 걸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균형을 못 잡아요. 우리가 이 운동으로 골다공증 운동 어머니들 되게 좋은 운동이 밸런스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그 중국 사람들이 공원에서 맨날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밸런스에 탈지 이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여기가 튼튼해야 돼요. 대퇴부 튼튼하면 넘어지려다도 이렇게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운동을 꼭 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환경 요인으로는 저희가 막 미끄럽고 물 있고 그리고 어둡고 어머니들은 화장실 자주 가시잖아요. 밤에 몇 번이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동으로 불 켜진 거라든가 아니면 은은하게 그렇게 하셔서 미끄러운 욕실 개선 불빛 그것도 신발 미끄러운 거 신으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물 조절에서 이게 왜 들어갔냐면 어지러워지는 그 부작용의 약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어머니 아버님들 어지러우신데 어떤 약은 어지러움을 유발해요. 그래서 약물도 넘어지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안 보이면 안 돼요. 안 보이면. 밤에 안 보이는 증상은 백내장.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했어요. 거의 좀 다 해가요. 우리 골다공증 뭔지 알았죠? 그 다음에 진단을 알았죠? 그 다음에 치료제는 이러이러 원리로 한다. 종류도 다양하고 부작용도 다양하니 나한테 맞는 치료제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예방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그림 보이죠? 칼슘 많이 섭취하고 걷고 등산하고 햇빛 보고 달리기 하고. 근데 저는 골다공증 하면서 사실 이 고밀도라는 게 최고에 올라오는 그 나이가 30대 정도예요. 30대에 제일 올랐다가 제일 쭈쭈쭈쭈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무 그 슬픈 거는 한국에서 옛날에는 앉아서 공부해라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젊었을 때 많이 뛰고 많이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제일 위로 올려놓으면 놓을수록 골다공증이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좀 어머니 아버님들 저기 따님이나 아드님 손자 손녀 너무 컴퓨터 하고 공부할 때 아이 뛰어놀아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골다공증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칼슘에 대해서 특별히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칼슘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면 칼로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칼슘도 사람마다 이 정도 필요하겠다는 게 있어요. 근데 골다공증 걸리신 분들은 보통 1000에서 1200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한국 그 영양사들이 조사를 해서 평균 조사를 했더니 어머니 아버님 드시는 양이 하루에 452mg 드신대요. 그러면 1000 예를 들면 조금 하고 1000 필요하다 하고 452를 하면 매일 얼마나 부족하죠? 그죠? 500 이상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골다공증 부러진 사람 1200까지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칼슘약을 어떤 사람은 나 칼슘 음식으로 할래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특히 한국 음식에는 좀 칼슘이 부족해요. 서양 음식에 비해서. 그래서 꼭 칼슘약을 먹어야지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그것도 나이별로 틀린데 이건 피검사를 해보면 알아요. 내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예, 그리고 제가 뭐 음식에는 이렇게 들었다. 음식을 골고루 먹고 또 나쁜 음식을 먹어도 카페인이라든가 그 햄버거 가게에서 먹는 거기는 인이 많아요. 그래서 인이 많으면 또 칼슘하고 인하고 이렇게 싸워서 칼슘을 또 뽑아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거 너무 이렇게 뭐 우리는 밀리그램 공부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밀리그램 별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유 소화하시는 분은 우유 한 잔, 치즈 두 잔, 두 개, 투 피스하고 요거트 하나. 이게 공부해 보면요, 이 동물에 많이 들었어요. 영양이 예를 들면 뱅어포를 우리가 하루 종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뱅어포 이 한 포를 다 먹는 것보다 우유 한 잔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 칼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칼슘이 가장 많은 거는 그렇게 우유, 유제품에 많아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숫자도 모르겠고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그냥 우유 한 잔, 우유도 약간 따뜻하게 드시면 밤에 잠도 잘 오고 좋아요. 그러니까 우유를 약간 따뜻하게 해서 먹고 나는 치즈 두 장 먹고 그것도 요거트 먹으면 변비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챙겨 드시면은 칼슘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칼슘을 빠져나오게 한다. 이거 너무 좋죠. 청소년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좀 걱정이 돼요. 이런 음식을 너무 먹으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원래 옛날에 고등학교 거기에 자판기에 막 콜라 같은 거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골다공증도 너무 안 좋아지고 그래서 뺐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우리 조심해서 먹자. 그리고 운동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골다공증 운동법이 되게 다양해요. 너시홈이나 뭐 양로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기계에 앉아서 그냥 다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기계도 있고 또 뭐 기계도 그러니까 특히 어머니 아버지는 관절염이나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운동하면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증병원에 가잖아요. 근데 통증병원은 침만 놓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 통증병원에는 어머니 아버님 수준에서는요 이 운동이 좋습니다. 이 운동이 다치지도 않고 좋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처방전을 쓸 때 이 사람 운동 뭐 해도 되는지 해주세요 하고 특별히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침만 잠깐 맞으시지 마시고 내가 상태가 이건데 나는 어떻게 운동하는 게 나한테 안전하고 좋을까요? 상담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꼭 잘한다.